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합권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또 약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이 판매가 좀 잘 나오면서 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벽에 좀 기대했던 이슈인데 2030년 이 엑스포 개최지가 부산은 좀 실패가 됐고 사우디 쪽으로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앞으로 희망찬 무언가가 어떤 쪽에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복귀하고 시장 전략 챙겨보시죠. 어제 양지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죠. 미국의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하락 컨센이 강화됐고요. 금리와 달러가 내려가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됐습니다. 다만 현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 그리고 콜옵션 매도 등은 일부 부담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러한 수급적인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단을 누르는 요소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양지수 모두 오른 것은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 지수가 0.7% 올랐음에도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일부 종목의 특정 상승이 눈에 띄었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제 그래도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굵직한 섹터가 전반적으로 함께 가는 흐름이 나타나서 반가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동반 강세였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 검증을 마무리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한미반도체 뉴스가 전해지면서 HBM 쪽 종목들이 그래도 고개를 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에 중요했던 그룹 키워드는 삼성이었죠. 어제 이 시간에 삼성 관련해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미래사업기획단, 신설, 그리고 M&A 모멘텀을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장 출발 시즌에는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대단했는데요. 일부는 상승폭을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어제 로봇이나 전장, 온디바이스 AI 쪽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이 M&A를 한다면 기존에 투자했던 미래 성장 산업을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극됐고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로봇주는 두산 로봇만 가고 다른 로봇주는 재미없는 시세였다라면 최근에는 다시 로봇 전반이 가고 있고요. 어제는 두산 로봇이 상승폭을 반납하자 오히려 레인보우 로봇과 같은 다른 후발주자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17% 급등했고요. 루진 로봇도 10% 이상 올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장 쪽도요. 테슬라 FSD가 밀고 삼성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당기는 모습이었죠. 전장 부품 관련한 종목들 어제 텔레칩스 등을 비롯해서 좋은 시세 유지했습니다. 전장에 대한 증권가 보고서들도 꽤 많이 나오면서 탄력적인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 갤럭시 차기작에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업데이트돼서 출시될 거야.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이것이 내년에 출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쪽 종목들 여전히 강세였고요. 또 AI 소프트웨어 쪽 플리토 등의 종목도 추가 시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종목 장세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제였죠. 자, 어제 시장의 다른 특징 섹터들을 본다면 수정 앵커가 정말 많이 브리핑했었던 조선주들 계속 좋은 시세를 이어갑니다. 신조선가 올라가고 선박 교체에 대한 기대감, 수주 이슈도 있었고요. 하나오션 어제 새롭게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 정도 올라갔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강세였고요. 기자재 쪽도 괜찮았네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의 웹툰 정책적 지원 발언으로 인해서 웹툰주도 시세가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쪽의 강세였습니다.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플러스 개별 호재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서 이슈에 좀 정직하게 반응해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종목들부터 해서 종목 개별 이슈들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삼천당제약 9%, 알테오젠, 종근당, 레고캠바이오, 시젠 대웅, 신라젠 등등의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코스피 200 내에서 주가 수익률 11월 기준으로 탑 10을 추려보니까요. 넷마블, 카카오뱅크, 두산퓨얼셀, CJ 대한통운, 카카오페이, 카카오, 종근당, 크래프톤 등등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로 쳤을 때는 좋은 시세를 내지 못했었던 종목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나 두산퓨얼셀, 카카오페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11월 들어서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연말 보너스, 연말 위로금처럼 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은즉슨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진 쪽에서 낙폭 과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는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종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빠르게 돌고 있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낙폭 과대 종목 내에서 실적이나 혹은 이슈적 모멘텀이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흐름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 같은 최근입니다. 자, 어제 시간 외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거죠. 22년 만에 7광구 탐사를 재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부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에너지 쪽이 굉장히 격양되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고요. 중앙에너비스, GSA, 가스 쪽에서도 흥구석유, 극동유화, 석유 쪽에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트레이딩은 다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장중에 이어서 계속된 강세 보여줬고요. ALT 그리고 지니틱스 등의 종목들 올라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시간 외에서 두산 로보가 또 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반면에 시간 외에서 하락한 종목은 칩셋 미디어, AS텍, 두산 테스나가 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신주인수권 행사 공시 이슈가 있었고요. 칩셋 미디어는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를 내놓으면서 4% 정도 시간 외 하락이었습니다.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꽤 많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을 챙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오늘의 대응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 외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어제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밸류체인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칩셋 미디어 혹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혹은 아비코전자, 제주반도체 일부 종목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오른 것에 대해서 나름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어제 끝까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던 쪽을 본다면 여전히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기판 쪽의 시세가 괜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온디바이스 AI가 한 일주일 가열차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끌고 갈 종목과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될 종목을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에 힘이 돼준 내용은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죠. 매파적 성향이 짙은 인사인데 지난달만 해도 특정 연설에서 무언가는 포기해야 할 때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물가나 경제 중에 하나는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제 밤사이 나온 발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포기되고 있다. 바로 경제 성장이 포기되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발언이었고요. 현재 정책이 잘 자리 잡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가 낮아지면 정책 금리를 낮출 것이다. 정책 금리를 매우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낮은 인플레가 지속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요. 그래서 3, 4, 5개월 내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10년물
2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도 뉴욕장이 상승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판단인 거죠. 넘겨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PC 인플레 데이터와 ISM 제조업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분을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피벗 기대감 속에 일단은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 가까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오펙 플러스 이슈를 앞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유가 흐름이네요. 긴축 종료 기대감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시장을 잘 버티게 해주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국내 수급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체크하시죠. 특징주 본다면 테슬라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돋보이게 4% 이상 올랐죠. 중국에서 테슬라 보험 등록 대수가 10월 대비 크게 늘어난 점, 최근 들어서 모델 Y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11월 30일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시장에서 그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반면에 대표적인 최대 충전소 운용업체죠. 이 차지 포인트는 3% 정도 떨어졌습니다. 6개월간 주가가 한 8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최대 충전 사업자가 이 정도까지 주가가 밀리고 충전 트래픽이 줄고 있다는 것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반적인 전기차 밸류체인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강했고요.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혹은 반도체 장비주 전반이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어요. 차익 실현 압박도 강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영업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리면서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들려왔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 버크셔 부회장이 99세로 타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99세 조금 더 있었으면 100세인데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언제나 보내는 입장에서는 마음 한켠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 글로벌 원샷 뉴욕장 흐름 짚어봤고요. 자,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빅테크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쪽이 다소 부진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쪽도 전기차 쪽도 그러니까 친환경 쪽 종목들의 시세가 꽤 좋았습니다. 전기차도 테슬라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니콜라, 리비안, 엘버만, 루시드, 리벤트까지 전반적인 전기차 밸류체인 종목들, 리튬주까지 가치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긍정의 이슈 앞서 다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쪽 모멘텀, 사이버 트랙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의 이 마스다 CEO가 미국에서 테슬라 말고는 전기차 경쟁력이 없다라는 코멘트 등도 있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있다보다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것을 있다 이렇게 전달드리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의 4% 상승이 유달리 돋보이는 오늘이네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겠죠. 2차 전지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해서 그동안 수년간은 엄청난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하반기 들어오면서 고금리와 불황의 여파를 받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중국과 유럽의 높은 침투율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을 눌렀죠.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16일 방송을 했었는데 가격이 높아도 전기차를 사던 얼리 어답터층이 모두 전기차를 샀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소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있으면 더 싸지겠네, 기다려보지 라는 인식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전기차 구매 시점이 지연됐고 전기차 판매 데이터 등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로 받아들인 거죠.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 지연과 투자 축소 등의 소식도 같이 전달됐고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도 전기차 혹은 소재단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는 한동안 여러 이슈 속에 눌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악재가 부각된 건 하반기 들어서인데 사실 상반기에는 계속된 장밋빛 전망이 많았고 모든 뉴스가 호재처럼 다가왔었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흐름이 꺾이면서 모든 뉴스가 악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왔던 뉴스들 한번 점검을 해보실까요?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IRA 폐지하겠다, 보조금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죠. 리튬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LFP 배터리 적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력인 삼원계 배터리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합니다. 전기차 누적 재고로 치열한 할인 경쟁, 또 기아에서도 이번에 할인 경쟁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밤사이 또 보도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BYD의 가격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앞서 봤던 차지 포인트와 같은 이런 전기차 산업의 종목군들의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 공격적인 투자 등 줄어들고 설비가 과잉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만 보면 마치 전기차 산업이 당장이라도 사라질 것 같이 강한 뉘앙스의 이야기들도 쏟아집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EV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수주 공백기 상황이다. 그리고 밸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당분간은 비중 축소 의견을 냈고요. 46 시리즈 배터리가 모멘텀이 돼줄 텐데 이 부분에서 등대 종목은 LG 엔솔이다. LG 엔솔이 이 배터리 부분의 수주를 따내고 수요 확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에 좀 반박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긍정의 시각들도 당연히 있죠. 내년에 상정하고다.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여전하다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KB에서 11월 16일 같이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왜 시작됐는가 본질을 떠올려 보라라는 거죠. 일단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필요하고 우리가 궁극으로 원하는 건 자율주행차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드웨어 플랫폼 쪽에서 전기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으로는 삼성 SDI, LNF를 언급했고요. 신영에서도 리튬 가격 이제 바닥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얼마 전에 내놨죠. 그리고 LG 엔솔과 삼성 SDI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뉴스가 호재에서 악재로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의 뉴스 또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2차 전지 종목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 요즘 일부 종목들 분위기가 괜찮죠. 삼성 SDS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쪽 모멘텀 받으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요. 삼성 전자, 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년에 대한 기대감 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나 흐름이 좋았던 쪽이 바로 삼성전기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들은 올해 별로였습니다, 주가.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올랐음에도 올해 주가만 본다면 11% 빠진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올해 정말 많은 뉴스 등이 있었는데 뉴스값도 하지 못하고 올해 어제 상승 포함해서 겨우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할지 적극적으로 포트에 담아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 수혜 기대감, 결국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된다면 스마트 기기에서 해야 되는 데이터 처리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전류 안정화 문제가 부각되겠죠. MLCC는 전류를 풀어줬다 조였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간 게 그런 맥락이었고요. 또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낙폭 과대 인식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잠시 후에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략 챙길 겁니다. 어제 삼바는 연간 누적 수주가 3조 돌파했다.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이고 작년에 2배치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올라줬습니다. 다른 헬스케어 종목들 대비 탄력도가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좀 안정감 있게 모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기죠.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나 GDP 수정치 등 나올 거고요. 한국 관광 통계도 일정이 있고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도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되고 PC 물가 데이터 있고 우리는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중요하고요. 금요일은 LS 머티리얼즈 공모청약 일정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루닛의 추가 상장도 체크가 필요하죠.
자, 오늘 산업뉴스 격으로는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22년 만에 7광구 탐사 재추진 뉴스가 석유, 천연가스 혹은 기타 종목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 정확히 확정된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짧은 매매가 필요한 뉴스 등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오늘 섹터 두 곳 봐주신다고요? 네, 방산과 조선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자주 다뤘던 섹터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 보려면 이 지표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총 4가지 그래프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전 세계 무기 교역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최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전일 때는 당연히 이쪽에서 이제 규모가 좋았다라는 게 체크가 되는데 이게 종식되고 나서는 규모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그게 최근 들어서 한 2022년쯤부터 다시 이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식 이후에는 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에 뭐 이팔 전쟁이나 러우 전쟁 같은 이슈들이 다시 한번 이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주요 방산 수입국의 잠재적인 무기 획득 사업도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고 있죠. 역대 한국 국방 예산 그리고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을 봤을 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요. 연평균 성장률 6% 이상인 부분 체크할 수 있겠고 K방산, 내수나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재 수출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9조 원 정도였는데 2027년에는 105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K방산에게 좀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권가에서는 다시 또 이 관련된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이번 주에 단기 과열의 해소로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방산주 주목해보자 얘기를 했고요. SK증권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는 관련된 기업들의 눈높이를 높여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정부의 방산 수출 지원은 호재로 꼽힌다라는 얘기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최대 승자는 K방산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지금 스텔스 전투기나 첨단 드론 같은 최첨단 하이엔드 무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공백이 생긴 게 미들급 무기 체계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좀 선두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마찬가지로 방산도 수주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주만 봤을 때도 2024년도에 구조적인 증익이 명확한 섹터이고 2025년까지는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내년이 방산에게 있어서는 2차 성장기로 진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2022년에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20% 가까이 늘어났었고요. 2015년 이후에 매년 증가했고 8년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무기 체계 구매가 늘어나고 또 향후에 폴란드나 사우디 쪽의 신규 수주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면 전 세계 군사용 획득 물자 지출은 2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걱정 없는 곳간입니다. 앞서 조선주 브리핑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2024년 이후에 기대되는 해외 수주풀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연간 예상 수주 타임라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될 텐데요. 2028년까지도 지금 수주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방산 5사들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의 수주 잔고를 봤을 때 2016년에는 17조 원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 56조 원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약 6년치의 고가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한화 방산 편입이 됐고 또 폴란드 1차 계약 효과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무기 소요가 나오고 나서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 2025년에 본격적인 해외 수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K방산, 그렇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장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이슈로 크게 올랐죠. 9% 정도 올랐고요. 코츠테크놀로지, STX엔진, LIG 넥스원 등등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11월 들어서 확실히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지금 대표적인 오사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한 상반기까지 쭉 잘 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여름쯤 기점에서 좀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1월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죠. 앞서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세계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방산주들 괜찮다라는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거의 18%에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산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새롭게 커버리지 게시한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잘 고르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SK증권에서는 하나그룹의 방산 밸류체인 일원화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고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해서 품절주 매력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탑픽으로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중소형주 중에서는 i3 시스템을 꼽고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탑픽으로 한국항공우주, 차선호주로는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고 있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좀 모멘텀들을 같이 적어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 워낙에 자주 했었는데 조선주는 대표적인 모멘텀이 바로 그거죠. 앞서 봤듯이 해외 수주들 그리고 선박의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LNG 선박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수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가 걱정 없다라는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제2의 LNG라고 볼 수 있는 암모니아선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선박 교체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K조선의 기술력은 입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고가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20년 동안 암모니아선의 발주가 연간 수십 척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쪽이 강한 반등을 보이기도 했고 최근에 공격적으로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상증자 신규 상장 이후 이슈가 나오면서 24일쯤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연이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슈입니다. 철강과 조선 업계에서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의 막바지에 돌입했다라는 뉴스 전해졌는데요. 가격이 소폭 인하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고 이번 주쯤으로 이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에서 섹터가 강한 시세로 되돌리는 구간이 나올 것인가 조선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같이 담아갈 거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섹터, 종목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아서니 또 11월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12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전략을 저희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요거 고민 좀 해주세요. 최근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오른 것 같지만 또 딱히 그렇게 많이 지수상으로 올라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대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지표가 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중국이요. 맞아요. 네. 지금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중국의 제조업 지수, 한국의 수출 지표 거기에 대해서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야,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급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현물 수급은 조금 아쉽지만은 선물 매수를 바탕으로 한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연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흐름은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지수인데 사실 지수보다 이제 개별 종목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2차 전지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는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시세 반납을 좀 보이니까 다른 쪽으로 조금 네. 수급이 쏠렸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일부 괜찮은 시세를 내줬는데 요즘 들려오는 뉴스 보면 곧 2차 전지 산업 문 닫을 것 같은 뉴스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2차 전지, 뭐 전기차의 성장에 대해서는 다들 아직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종목을 좀 잘 모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여전히 밸류 매력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떤 시각이세요? 시점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아, 그래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는 한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2차전지 관련주들 워낙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YOY 실적 자체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고 반면 내년도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점쳐봤을 때 대변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품가가 크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증권사들마다 의견은 엇갈리지만은 어제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 6개 소재사의 영업이익이 한 36%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3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매력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나오게 될 안 좋은 뉴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뉴스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뭐 테슬라의 주가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의 10위권 조금 바깥쪽에 있는 텐진 쪽에 있는 배터리 회사의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이러한 내용 자체는 결국은 중국의 상위권 업체의 집중, 비아디나 CATL이겠죠.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 3사 이런 쪽에는 구조조정의 스타트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뉴스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러면은 배터리 업황의 반등, 즉 이제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일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르게 보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내년도 2분기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3분기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초반이 조금 더 적합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지만은 공격적인 투자자, 조금 더 나는 하이 리스크를 지더라도 하이 리턴을 원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2차전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또 모든 것이 마치 악재로 여겨지는 시기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씩 다 호재로 바뀌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고요. 그 시기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선택의 몫인 거죠. 내년 이제 1, 2분기 경으로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지금부터 대응을 하실지 고민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응을 한다면 좀 압축해서 종목을 어느 쪽으로 집중할 거예요? 지금 증권사 보고서들은 상당히 다 삼성, SDI, LG, 엔솔 이런 셀사 위주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소재에서는 LNF 등이 거론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주로 다 셀이더라고요. 우선 삼성 SDI와 LNF 거론되는 이유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인 것 같고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사실 어떠한 기업도 확실하게 투자를 하기는 애매한 시점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가의 하락이라든지 Q의 부담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업황의 반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업황 반등이 나올 때
베타가 높은 기업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셀사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소재사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보는 게 조금 더 탄력적인 성장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등대 종목으로 세워놓고 살펴가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이었고요. 조선 그리고 방산 대표적인 수주 산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섹터 전략 하나씩 가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요. 요즘에 조선 쪽에 대한 시세가 매일 특징적으로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동안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네. 기자재도 그렇고요. 조선의 대세 산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상선 쪽의 수주 목표량 이것이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가이던스가 낮게 제시가 됐고요. 네.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주를 진행을 했고 신조성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주량 자체가 떨어진다는 측면. 이것은 우리가 조선주들이 주도주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들의 매력도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부진한 실적에서 이제는 흑자와 그 흑자의 확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나올 때는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과거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실적 발표하고 실망, 하지만은 수주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선주들의 투자 전략은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좋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수주가 부족한데 이러면서 조정이 나오고 그 타이밍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 이에 따른 주가 조정도 크게 나왔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나올 때까지는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적 전까지는 조선주 괜찮다,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답변인데 그럼 종목은요? 종목은 사실 이제 좀 고민스러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LNG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큰 수주의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중소형 선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 뭐 LNG가 중요하지만은 FLNG와 같은 해양 구조물 이런 쪽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 살펴봤고요. 방산도 저희 빨리빨리 달려서 이렇게 네. 질문을 많이 받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방산주에 대해서는 시각 어떠세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3분기 실적 전에 3분기는 실적이 안 좋더라도 4분기는 방산주들의 계절적인 성수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목별로 주가는 엇갈리고 있지만은 LIG넥스원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보다 좋거든요.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밀 유도무기 그리고 중동 쪽의 수주 그리고 항공우주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부분일 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개의 종목군들과 함께 최근에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T 다이내믹스 이쪽 같은 경우도 추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주를 해서 좋았었던 기업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포인트들 잡아가겠습니다. 유도 정밀 무기 쪽의 시세가 그래도 타 종목 대비해서 괜찮다라는 점에서 관련 좋은 시세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떠올려 봤고요. 성수기인 만큼 관심 두고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어떤 섹터를 할까 하다가 저희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는 너무 많이 하기도 네. 했고 그래서 그냥 삼성 그룹주로 좀 묶어봤습니다. 어제 삼성 전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 반등 좋고 네. SDI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낙폭과대 이야기 혹은 내년 업턴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들이 꽤 나오긴 해서요. 삼성그룹주 볼만한 거 어떤 거로 보십니까? 네, 우선 4개 기업 중에는 IT 기업 상위 2개, 삼성전자와 전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IT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기 네. 때문에 오늘 시세 자체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메모리 업황의 반전 전망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나타날 D램과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고가까지 대략 1,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이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장 쪽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키 맞추기 성격으로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E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에 대한 회복 시점이 아직까지는 확신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이고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분기 분기 환율이 많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환율 안정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조정 이후에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측면을 생각 못했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고 일단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쪽으로 좀 더 압축해 주셨습니다. 오늘 차장님의 픽은 무엇일까 확인해 보니 BH입니다. BH가 어제 시세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애플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얘기가 다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분기 이제 애플의 아이폰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21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22년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폰 판매 직전에 지금 중국과의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이폰 밸류 체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노텍이라든지 지금 언급하는 BH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4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패드 OLED에 대한 출시를 내년 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들어갈 수 있는 FPCB라든지 아니면은 연성 PCB 이런 쪽 경성 PCB까지 다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의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전장 관련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면은 전면 쪽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어지고 많이 굴곡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디스플레이 수요는 거의 다 OLED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OLED 쪽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수록 BH 쪽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무게 측면에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이 계속 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H 그럼 가격은 어떻게 대응해요? 예, 목표가는 25,000원 선까지 대략 한 20% 정도의 목표가일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8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SR 거 하나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요. 어제 좋은 시세가 났습니다. 14% 정도 올랐는가 이랬는데 유진 로봇 보유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네, 최근에 이제 삼성 쪽의 미래사업기획단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두 개를 보면서 저는 로봇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사실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느 로봇으로 갈까요? 로봇주의 포커스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서비스 로봇 쪽에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상위 두 개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형님들 위주로 레인보우, 두산 로봇은 또 어제 시간에 뉴스도 있었던 만큼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 AS까지 담아봤네요. 김민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